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10월 9일 금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네, 10월 9일 오늘은 참 뜻깊은 한글날이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을 마음껏 배우고 쓰지 못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 마음껏 우리말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한글 바른말 고운말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요, 여러분을 위한 심리 테스트 등산으로 가는 코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쉬는 날이다 보니까 등산 가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못 가시는 분들도 한번 귀로 등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하다가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돌틈 사이에 나무로 된 상자가 하나 보이네요. 두근두근한 마음에 열어봤더니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1번 보물지도, 2번 현금 지폐, 다발로 뭉치로 있습니다. 3번 금은보석, 4번 산삼입니다. PD님과 제가 오늘 공휴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늦잠을 주무셔서 PD님과 저 단둘이 방송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 해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심리 테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산을 하다가 여러분이 잠깐 짬을 내서 쉬게 됐어요. 이 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 돌틈 사이로 나무로 된 상자가 하나 보입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에 뭘까 하고 열어봤더니 짜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1번이 보물지도고요. 2번이 현금 지폐 다발, 뭉탱이로 있는 거죠. 3번이 금은보석, 4번이 산삼입니다. 낭만고양이님은 출석 체크하시면서 돈다발이요 이렇게 하트까지 붙여서 적극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물지도가 1번이었죠. 네, 보물지도를 선택한 당신은 이 호기심과 모험심이 매우 강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면을 가진 상대를 보면 확 이렇게 끌려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속빈 강정같이 말만 앞세우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좀 크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화려한 언변이나 이 섞어 쓰는 고급 언어들을 혹하지 말고 사람의 출신과 이 됨됨이를 꼼꼼히 짚어봐야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현금 지폐 다발입니다. 저도 이걸 골랐고요. PD님은 2번인가요? 네. 다른 거였나요? 산삼. 역시 건강을 생각하실 나이긴 하죠. 네, 2번 현금 다발은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달콤한 칭찬이나 유혹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물건을 사주고 하는 것에 약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그렇긴 해요. 네, 그러다가 사랑한다는 고백이라도 듣게 되면 완전히 당신의 모든 것을 해주려는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당신처럼 순수한 사람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들으셨죠? 낭만고양이님 조심해야겠어요. 감언이설과 선물공세 이런 것을 퍼붓는 사람이면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금은보석입니다. 금은보석을 선택한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외모가 확고히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외모보다도 그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거칠의 이 스타일을 더욱 중시하는 타입이라고 하네요. 아예 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한 이 속빈 강정에게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하네요. 겉은 조금 수수해 보여도 이 속은 진국인 많은 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잃게 되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은 기준을 좀 넓게 또 관용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산삼입니다. PD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볼까요? 네. 담백하고 냉철한 성격의 당신은 평소 사람들에게 실수하는 법이 많지 않고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하네요. 이런 당신은 오히려 완전히 자신을 사로잡아주는 이 터프하고 주도적인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이렇게 끌리면서
정신을 또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또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오만은 아닌지 그 상대방의 성품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스텔로님이 일어나자마자 아이유 노래가 나오네요 라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안 바쁜 벌꿀님도 방송하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신지아 아나운서, 이정일 PD님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댓글 지금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날씨 알아보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대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또 충북 북부, 충남 남부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7도 사이, 또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 사이로 어제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인데요. 서울의 낮 최고기온 역시 19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울 것 같으니까요.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죠. 그래서 좀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1443년 훈민정음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정당 세력 간의 이 우여곡절과 대립 끝에 결국 1446년 10월 9일 이 훈민정음이 백성들에게 반포됐죠. 3년의 공백 기간에는 용비어천가를 지어 이 훈민정음의 실용성에 대해 널리 알렸다고 하는데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이 창제 당시에는 언문, 또 언서, 반절 이렇게 불리면서 서민의 언어다 이런 식으로 경시되기도 했는데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은 다들 알고 계시죠.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 글자를 빌려 썼기 때문에 우리말에 맞는 새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민족의 자주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 백성들을 위한 애민사상도 담겨 있어요.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보다 쉬운 문자로 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죠. 훈민정음 초성 17자, 중성 11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초성 3개, 또 중성 1개가 없어져 24자만 남아있습니다. 훈민정음 책은요, 제작 동기와 취지를 알리는 서문과 본문, 또 제작 원리와 용례를 해석한 해례, 이런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번 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훈민정음 원본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참 지금 이렇게 쉬운 한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오늘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1957년에 10월 9일 똑같은 날이에요. 우리말 큰사전 6권이 30년 만에 완간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한글 학회가 사전 편찬에 착수한 지 30년 만에
우리말 큰사전을 완간했는데요. 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27년 시작돼서 30년 만에 완성된 우리말 큰사전. 이극로, 이윤재, 최연배 등 이 108명의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 큰사전을 지금도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994년으로 조금 앞당겨서 최근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46년, 57년에서 이번엔 94년이죠. 한국 마라톤의 간판 스타 황영조가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마라톤 부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히로시마 하늘에 태극기가 높이 올라갔는데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챔피언 황영조는 94년 10월 9일 일본 히로시마 광역공원 주 경기장을 출발해 평화공원에 이르는 42.195km 코스에서 벌어진 제12회 아시안게임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11분 13초로 1위로 골인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중반까지는 일본의 하야타 선수와 막상막하를 다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판 스파트에 눌려 2시간 11분 56초로 하야타는 2위에 머물게 됐죠. 그리고 또 이 3위가 또 역시 한국 선수예요. 김재룡 선수가 2시간 13분 11초로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90년 북경대회에 이어 2연패에 달성했고요. 또 58년 도쿄대회 우승자 이창훈에 이어 36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마라톤을 재패했다고 합니다. 황영조 선수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요. 황영조 선수는 91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또 92년 올림픽을 포함해 무려 3개 종합대회를 모두 석권한 유일한 선수라고 하네요. 네, 게시판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까칠한 이주부님이 7시 방송 시작하고 딱 7시 1분에 제일 먼저 꿀모닝 이러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지금 꿀모닝 이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어떤 이 구호를 외칠지 고민 중인데 강력한 후보입니다. 꿀모닝 괜찮네요. 꿀같은 모닝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낭만고양이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또 청라에서님 좋은 아침 휴일에도 수고하시는 신지아나님 1PD님 이정일 PD님 일만 하셔서 그런가요? 일을 많이 하시긴 해요. 참 옆에 봐도 안쓰러운 마음이 드실 만큼 많이 하시는데 1PD님 일개미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네, 1PD님 고마워요 하면서 하트까지 날려주셨습니다. 스텔로님 출첵합니다. 네, 아이유 노래 아까 언급해 주셨고요. 까칠한 이주부님이 산삼 골라주셨네요. PD님하고 같은 성향. 네, 부지런하고 이분도 시간을 아니네요. 다행히. 네, 저는 또 좋은 말 다 듣고 산삼 선택하신 게 아닐까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뻔했는데 7시 6분이란 이런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든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안 바쁜 벌꿀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었네요. 낭만고양이님 아까 제가 좀 조심해야겠다고 돈다발은 했더니 조심할게요. 젊었을 때 고생 꽤 했습니다. 죽비 친구가 꼭 필요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직 없으신가요? 네, 죽비 친구 해주실 분들은 여기 댓글 다셔서 좀 자원봉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년 하이드님, 해바라기를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만개한 꽃이 이쁘네요. 출석 체크해요. 신지아나님 반가워요. 오늘 처음 출석 체크합니다. 노래 예보로 출첵하게 만드신 이정일 PD님, 1PD님이라고 해주셨네요. 노래 예보. 아이유의 그 노래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아이유의 너랑 나의 반응을 해주고 계시네요. 까칠한 이주부님도 산삼 딱이네요. 아까 듣고 저 맞다고 해주셨고요. 또 슬슬 추워진다고 우는 표정 해주셨어요. 추운 게 싫으신가 봐요. 저도 싫어요. 네. 정권교체 이륙가자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차카리님도 방금 해주셨네요. 세수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힘들 땐 쉬었는데 정말 이 말대로 힘들 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휴일인데 어디 나가시나 봐요. 이른 아침부터 세수하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서 빨리 잠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좀 팍팍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힘 조금 더 실어드릴 수 있도록 생활의 꿀팁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또 알면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유, 참 호두 까기 힘드셨죠. 뇌에 좋아서 안 먹을 순 없고 그냥 깐 것을 사자니 비싸고, 그래서 오늘은 이 호두 까기를 쉽게 하는 방법과 또 콩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소금을 이용해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소금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모든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금으로 호두를 쉽게 까는 법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소금물에 하룻밤 정도 담가두면요, 껍데기는 아주 잘 부서지고 알맹이는 또 잘 쪼개지지 않아 요리하기 참 좋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로 딱딱한 이 콩, 소금과 함께라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콩은 사실 딱딱해서 그 맛을 음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콩을 삶을 때 천일염 1%만을 한번 첨가해보세요. 물의 비율에 따라 이 소금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콩이 먹기 좋게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네, 일본에서 제작된 재패니메이션, 이 재팬과 애니메이션의 합성어죠. 그 가운데 해외에서 의외 흥행을 올린 작품, 바로 공각기동대입니다. 이 공각기동대의 그 주인공이 인공인물인데요. 그 공각기동대가 현실로 된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뇌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의 장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진 겁니다. 공각기동대에 보면요, 이 90년대 작품답지 않게 미래를 예언하는 놀라운 이 뇌의 통찰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매트릭스와 같은 이런 작품들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이기도 하죠. 전뇌화라는 이런 개념이 공각기동대에 등장하는데요. 뇌 일부를 컴퓨터로 바꾸는 것으로서 뇌와 컴퓨터, 또 뇌와 네트워크가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점차 다가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이미 뇌에 장치를 삽입해서 로봇팔을 움직이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팔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이 사지마비 환자가 뇌와 연결된 로봇팔을 들어올리는 그런 획기적인 성공 결과가 있었고요. 또 뇌와 뇌를 바로 연결하는 그런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과학자들이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를 이용해 두개골 안쪽에 장치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읽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와 뇌를 연결하는 연구를 또 브레인 인터페이스, BBI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초기 단계 연구지만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다른 통신 수단 없이 바로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또 이 키보드에 쓸 필요 없이 바로 뇌에서 생각으로 글을 쓰는 시대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또 수십 년 내로 이런 모든 것들이 상용화되면서 특히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 시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쩌면 그 미래는 성큼성큼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0월 9일 뜻깊은 한글날에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노령에 활기를 주는 진정한 방법, 마음의 청춘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영국의 철학자 콜린스가 한 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활기를 주기 위해 마음의 청춘 한번 활짝 연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